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철학을 할 건데, 지금 화면에 봐서 알겠지만 어떤 사람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이 정말 너무 잘 보이죠. 너무 잘 보입니다. 심지어 가운데에 은하수의 그 밀키웨이라고 하는 은하수의 그 하얀색 그 우유가 쏟아진 것 같은 그런 형상까지 보여요. 근데 지구에서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는데 가장 최적의 장소는 남반구라 그럽니다. 북반구보다 남반구가 훨씬 더 별자리를 보는데 좋다고 그래요. 특히 전체망원경 같은 거를 사용할 경우에는 대기의 방해를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남반구의 칠레 아타카마 사막 이런 데에 세계적인 그 천문 관측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거를 철학의 표주화면으로 했냐면 우리가 흔히 인간을 소우주라 그럽니다. 인간은 우주와 빗댈 수 있을 만큼 그런 존재라고 그래요. 인간은 정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의식, 인간의 사고,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너무 신비롭기 때문에 인간을 우주에 비교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철학은 인간을 공부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지화면을 우주로 했습니다. 앞으로 소우주와 같이 복잡하고 아주 엄청난 그 신비로운 존재인 인간에 대해서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교양 철학의 구성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공부할 교재는 철학책, 요 고등학교 철학책입니다. 천재출판사에서 만들어낸 책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책의 내용을 되게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아론, 그 다음에 인간론, 그리고 세계론, 마지막으로 가치론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아론은 나죠. 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그 다음에 인간론은 말 그대로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나 아닌 보편적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계. 세계는 이제 나가 있고 그리고 나를 둘러싼 세계가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세계. 그죠? 하지만 나는 또한 누구랑 만나고 있냐면 인간과 같이 또 살고 있어요. 사람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인간의 삶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와 사람 이러한 것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치, 즉 철학적 사고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존엄성, 인권, 옳음, 그죠? 선과 악, 옳음과 그름, 어디부터가 선이고 어디부터가 악이냐, 어떤 기준으로 선악을 구분할 것이냐, 다수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소수를 죽이는 게 맞느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좋음과 아름다움. 좋다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거냐. 그다음에 아름다움이란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아름다움을 얘기하느냐. 이런 것들에 관한 총 4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한 학기 동안 공부할 건데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이상 늦어졌기 때문에 이 진도를 다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용을 좀 줄여서 빨리빨리 해서
나가든지 하여튼 뭐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하는 데까지 하여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먼저 우리는 나죠. 인간인 나예요. 인간인 나. 인간인 나인데 모든 생물체들은 다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하긴. 동물들 보세요. 부모한테 사냥하는 법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전인자 속에 생존 본능으로 유전자 지도에 새겨져 있는 선천적 어떤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체가 진화해 오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 신체적 기능,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유전자 지도에 새겨져 있는 거죠. 하지만 유전자 지도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생물체가 태어나는 시대에 따라 다르고 또 그 생물체가 태어난 시대가 풍요로운 시대인지 아니면 굉장히 험악한 시대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지도에 새겨져 있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번식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 담겨져 있고 나머지 이제 그 생명체가 세상에 태어나서 주변 환경과 적응해가면서 살아가는 거기에 필요한 테크닉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부모로부터 전수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새끼 퓨마라든가 새끼 사자 이런 동물들 부모를 잃은 동물들이 인간이 데려와서 그걸 키우게 되면 부모로부터 그런 기능들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야생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런 생존과 관련된 학습 말고 다른 걸 해요. 그러니까 생존과 관련된 학습은 그냥 생존 학습이죠. 그죠?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부모나 혹은 사이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가장 근원적인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주란? 저 하늘의 별, 우주, 저건 뭘까? 인간은 왜 태어났을까? 우리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그리고 우리의 사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우리는 왜 살아야 되지? 이런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답을 찾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제 공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알려고 하는 알에 관한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알을 욕구한다.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호기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호기심. 그죠? 호기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외부 자극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거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모든 생물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보세요.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면 끊임없이 옆에 와서 냄새 맡고 막 그게 뭔가를 알기 위해서 규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돌고래들도 인간이 이렇게 새로운 배를 타고 가면 그게 뭔지 알고 싶어서 주변에 와서 이렇게 기웃기웃거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생물체의 그죠? 모든 생물체의 생존 본능과 관련된 호기심일 수 있죠. 다만 이제 대상의 차이예요. 대상과 깊이의 차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상과 깊이의 차이인데 인간은 굉장히 깊은 이해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단순한 이해가 아니에요.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본질.
본질 혹은 원리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또 인간의 삶에 대한 욕구의 깊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질이라든가 원리 이런 것들 이런 사고를 우리가 철학적 사고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다음에 또 인간은 단지 자극으로 오는 것만 궁금해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본다거나 혹은 뭐 피부에 스친다거나 이런 외부 자극에 의한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형이상학적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궁금해합니다. 우주론 이런 것들이죠. 생명의 근원 이런 것들은 자극으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자극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인간이 그쪽에 대한 사고의 폭을 넓혔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철학적 사고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인간은 그런 어떤 인간의 탁월한 어떤 지식에 대한 궁금증, 삶에 대한 욕구 이런 걸 통해서 학문을 발달시켰습니다. 철학, 그죠? 문명도 발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우리 이 공부, 즉 공부죠. 이 공부가 언제부턴가 이런 형이상학적, 우주론적 어떤 생명의 근원 이런 어떤 고차원적인 철학적 사고를 요구하는 쪽의 공부가 아니라 출세, 성공, 돈, 부유함, 권력 이런 그 세속적 이익을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공부? 수단화된 공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약간 아니죠. 많이 변화됐어요. 많이 바뀌었죠. 그렇다면 과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학교 공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공부를 하는데 철학적 공부를 하진 않아요. 아이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가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 거죠? 인간의 삶과 수학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과연 수학적 사고라는 것이 어떤 철학적 사고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은 친구들한테 싫은 소리 듣겠죠. 그리고 선생님도 진도 나가야 되는데 쓸데없는 그 질문하지 말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당장 뭐 2차 함수 해야 되고 3차 함수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방정식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 공부가 좀 뭐라고 할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이 지혜에 대한 욕구, 삶에 대한 욕구, 호기심 이런 것에서 공부가 시작이 되면 공부가 재미없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공부가 아닌 아까 얘기했듯이 성공을 위한 출세를 위한 단지 지식을 위한 지식 그런 것들을 얻어제끼는 공부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 11쪽에 보면은 학생이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선생님한테 이제 학생이 질문하잖아요. 질문합니다. 여기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공부한다는 것, 좋은 성적을 내는 것, 재미있어서 좋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공부를 잘해도 공부가 좋아서 하는 친구를 못 봤어. 하지만 이런 친구는 억지로 공부해도 성적은 잘 나오지. 공부는 진짜 하기 싫지. 성적까지 안 나와봐. 집에 가기 겁나지. 그러니까 이거는 호기심이라든가 어떤 철학적 사고와 관련된 그런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나는 공부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학생한테 뭐라고 지금 답변을 주고 있는데 총 4가지의 답변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를 보고 그 4가지 답이 뭔지를 한번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 맨 먼저 그 2번째 문단 3째 줄에 보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은 약간 의아했다. 뭐길래 의아했지?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어. 선생님 말씀이 왜 공부를 싫어할까 물어보니까 학습 장애가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공부하는데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2번째로 또 얘기하는 것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친구들도 많다고 그랬습니다. 2번째가 뜻밖에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에 원인이 있는데 그게 비염이나 시력 저하 등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이지.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 과잉 행동 장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현대 문명과 또 연관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엘러지 현상 있잖아요. 엘러지. 옛날에는 막 아이를 흙에서 흙장난하고 막 놀면서 이렇게 자연과 많이 접하면서 놀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면역 기능이 어릴 때부터 발달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먹는 것도 뭐 옛날에는 뭐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순수한 장에서 얻어지는 것만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면역 기능도 강화되고 그래서 그 알러지라든가 알러지성 비염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세요. 비염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그 치료도 안 돼요. 비염이 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다 면역 체계라든가 알러지 같은 이런 환경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비염이 있거나 그러면 공부 못해요. 집중 어떻게 해? 그렇죠. 그다음에 또 ADHD 있죠. 과잉행동장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블루 스크린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또 그런 현상이 생겨난다기도 하고 또 뭐 인스턴트 식품을 너무 과잉해서 먹거나 이러면 뭐 그게 복합적으로 되면서 또 그 ADHD가 많이 또 발생한다고 합니다. ADHD 그것도 공부하기 힘들죠. 집중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3번째는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야.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거야? 출세를 위해서 공부한다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보세요. 정말 우수한 학교를 빼고 상당수 뭐 보통 수준의 인문계고등학교도 옛날에는 평준화됐을 때는 아이들이 좀 골고루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그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우수한 아이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인문계고등학교의 전반적인 어떤 수업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아이들 상당수가 그냥 자는 거예요. 선생님이 깨우면 깨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졸업만 하는 게 전부예요. 저 깨우지 마세요. 또는 어떤 친구들은 아예 학교 와서 자는 친구들도 있어요. 학원에서 밤새 공부하고 학교에서 자는 거야 그냥. 이런 경우도 있고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른들은 일시적인 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니까 우리가 왜 공부하려고 맘먹었는데 옆에서 엄마나 아빠가 야 공부해야지 그러면 더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공부하다 보면 좀 공부라는 게 좀 길게 바라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뭐 이제 고액학원을 보냈어요. 중간고시에서 성적이 잘 나와야 되거든. 근데 중간고시 성적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이제 아이고 네가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이제
그 선생님께서는 이런 이유로 요즘 아이들이 공부를 싫어하는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의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 공부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지 1번, 2번, 3번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다가 한번 쓰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EBS에 과제란 올리는 게 있거나 혹은 그게 없으면 이메일로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일단 체크해 놓으세요. 나중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니까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한번 오늘 요즘같이 이렇게 학교에 못 나가고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학습, 재택 학습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 공부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 물론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JTBC의 스카이캐슬 보세요. 진짜 아이들이 정말 엄청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성적이 안 좋은 애한테 야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그 아이의 그 자존감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정말 해보려고 열심히 하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4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런 이유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그 시동이 늦게 걸리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공부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가. 이걸 이제 철학적 사고의 바탕으로 해서 너무 시류에 영합하는 그런 답변 말고 철학적 사고의 바탕으로 해서 한번 써보세요. 간단하게 한 줄 정도만 이렇게 간단하게 써서 나중에 나한테 보내주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게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알려주겠습니다. 자, 나에게 학교 공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김덕신의 이야기.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읽어야 될 재료들을 읽어야 될 그 읽기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했습니다. 그걸 봤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그걸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벌써 그걸 읽고 왔었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3가지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김덕신의 독수기, 그 다음에 조르다노 브루노의 생애를 정리한 자료, 그 다음에 타고 이지오의 또 관련된 내용,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읽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반드시 읽어본 다음에 수업에 들어왔었어야 돼요. 만약에 그걸 미처 못 읽어본 사람들은 이 수업 마치고서도 반드시 읽어보세요. 읽어봐야 또 이걸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김덕신의 독수기의 자료에 보면 이게 이제 이덕일 씨가 쓴 건데, 이덕일 씨라고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예요. 이분이 주로 많이 나왔던 것이 역사 스페셜에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역사 관련 역사 소설도 많이 썼어요. 글 쓰는 재주가 너무 좋아서 정말 재밌어요, 책이. 이분이 쓴 책 중에서 내가 가장 재밌게 읽었던 것은 사도세자의 고백.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덕일 선생님이 쓴 글이 마침 김덕신에 관한 글이 있어서 내가 그걸 신문에 컬럼으로 쓴 건데, 한국일보에 그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 제시를 했어요. 거기 보면 총 4가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내가 여러분들이 각기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서 이게 정조임금이 피서법으로 뭘 제시했는지, 그
그 다음에 책 읽기에 참 좋은 사묘라는 게 있다는데 사묘가 각기 뭔지 한번 정리해보고, 다산 정영훈 선생님이 김덕신의 득속에 대해서 평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뭐라고 평했는지 한번 써보세요. 뭐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핵심이에요. 여기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서 할 건데 뭐냐면, 우리 교과서는 왜 맨 처음에 제시한 읽기 자료에서 김덕신의 독수기를 제시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에 나와 있는 김덕신에 관한 내용과 내가 제시한 김덕신에 관한 내용은 달라요. 그래서 요 위에 세 개는 내가 제시한 자료를 봐야 되고, 요거는 교과서 자료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후에 내가 요구하면 그걸 이렇게 정리해서 줘야 돼요. 지금 앞에 세 개 쓰는 거 있죠? 지금 이거 있죠?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답이 나와버렸네. 아우, 이거 정답 일러주면 안 되는데. 자, 다음 이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중국 명나라 후기 사상가 이지가 있는데, 이 이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봐야 됩니다. 이 이지에 관한 얘기를 보려면 조르다노 브루노의 그 글도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봐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왔던 코스모스 시리즈를 봤나 모르겠어요. 그 코스모스 시리즈 제 1편에 이 조르다노 브루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 그 종교 재판에 의해서 화형당했거든요. 화형당했는데 타고 이지는 자살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머리를 찢고 자살했는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과 내가 제시한 내용이 약간 다른데, 교재에는 나와 있는 내용보다는 내가 제시한 내용을 읽고 쓰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 타고 이지오와 조르다노 브루노의 그 공통점, 이거를 한번 잘 보면은 이게 뭔지에 대한 설명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있잖아요. 세 가지 1번, 2번, 3번. 이거는 읽기 자료를 봐야 돼요. 제시된 자료를 보고 써야 되고, 요거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교재 질문입니다. 교과서에서 교재 질문에 관한 건데, 이제 거기에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이지는 나이 50이 넘어서야 공자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가 이전에 알던 공자의 가르침과 나중에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공자의 가르침은 그 내용이 같을까 다를까?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조르다노 브루노에 관한 얘기를 잠깐 뭐 할까요? 그게 내가 뒤져봤는데 코스모스 시리즈는 저작권이 워낙 강력하게 걸려 있는 거라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르다노 브루노는 그 코페르니쿠스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코페르니쿠스가 뭘 주장하는 사람인 줄 알죠?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완전히 그 정반대의 상황으로 사고가 뒤바뀌어 버리는 것.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로마 카톨릭 사제였어요. 근데 그 당시 교회는 종교 전쟁이 아주 극심하게 벌어지던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살벌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신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관리했던, 그래서 흔히 말하는 사상 경찰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성경, 교회의 가르침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단속했죠. 단속하고 그들을 재판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그 사람이 그 주장을 철회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고 회개하고 그러면 용서를 했죠. 근데 그 코페르니쿠스가 그동안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이 탄생했고, 인간은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유일한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유일한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또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지구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인간의 어떤 위대함, 이런 것들이 입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선민의식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들이 이제 그렇게 율법에서 출발을 하는 건데,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고 돈은 행성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그 지동설에 관한 책을 쓰고서 그걸 공개를 못했어요. 아마 겁났겠죠. 이제 파면당하는 거잖아요, 사제직에서. 그리고 목숨까지 내놔야 되니까.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죽을 때 결국은 그걸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조르다노 브루노는 코페르니쿠스의 그 지동설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죠. 조르다노 브루노는. 그래서 조르다노 브루노가 무슨 주장을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내가 제시한 자료를 읽고 답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디로 망명해 갔고 결국은 어디서 죽임을 당했는지, 그리고 죽기 전에 그 사제한테, 그 추기경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재미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코스모스 동영상을 구할 수만 있다면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건 진짜 우주론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그 잘 만든 훌륭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실 여러분들하고 내가 교실에서 만났으면 그 두 번째 시간에 그거를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뭐 상황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나중에 대면 수업하게 되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요 내용들을 한번 읽고 한번 꼭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